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부패 예측 분석입니다. 오늘은 동기, 전력, 체력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이죠. 카보베르데와 핀란드의 경기를 숫자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늘 그렇듯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해 볼게요. 이번 경기가 좀 특이한 게 2026 피파 시리즈 친선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 양 팀 모두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죠. 바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에덴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두 팀이 이 경기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표가 아예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동기부여의 수, 그러니까 MC라는 값으로 한번 수치화해봤어요. 쉽게 말해서 이 경기에 얼마나 절실한가, 이 지표인데 와, 여기서부터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먼저 카보베르데부터 볼까요? MC가 0.65. 뭐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이 팀은 이미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굳이 이 경기에 힘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분석으로는 한 87.4% 확률로 그냥 새로운 전술 시험해보는 그런 실험의 장으로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딱 3일 전에 엄청 힘든 경기를 치러서 선수들 체력도 거의 바닥난 상태고요. 자, 그런데 핀란드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MC가 무려 0.88. 엄청 높죠? 여긴 지금 상황이 아주 절박해요. 감독도 새로 왔고 팀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중이거든요. 최근 성적도 안 좋았어서 어떻게든 이번 경기 이겨서 피파 랭킹 포인트도 챙기고 팀 분위기도 끌어올려야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기부여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선수단 자체의 퀄리티는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격차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수단 전체 몸값을 보면 카보베르데가 아주 살짝 높긴 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 한 명 한 명의 평균 가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핀란드가 실질적으로는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핀란드 선수의 1인당 평균 가치가 거의 44%나 더 높아요. 심지어 평균 연령도 더 젊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스쿼드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잠재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이 가치 분포가 좀 기형적이에요. 진짜 놀라운 게 수비수 딱 2명이 팀 전체 가치의 30%를 차지해요. 반면에 공격수는 13명이나 되는데 평균 가치는 너무 낮아서 정작 골을 넣어야 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장 선수들이에요. 지난 경기에서 팀의 기둥인 중앙 수비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에 못 나오고요. 또 다른 핵심 중앙 미드필더는 부상이 확인돼서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전력 손실 페널티 PLP라고 부르는데 이 두 명의 공백이 팀에 주는 페널티가 무려 마이너스 14.2%나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이와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핀란드의 최대 강점은 바로 미드필드입니다. 전체 선수단 가치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러니 경기 운영이나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런 스쿼드의 질적 차이가 실제 경기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거의 극과 극입니다. 카보베르데의 승률은 20%밖에 안 되는데 핀란드는 60%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어요. 득점력만 보면 카보베르데가 아주 약간 더 낮긴 한데 문제는 수비예요. 경기당 1.6골이나 먹였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4골이나 실점했거든요. 반면에 핀란드는 경기당 1.2실점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핀란드의 안정성인데요. 최근 2경기를 연속으로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으로 이겼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는 기대 득점 마진이 플러스 0.74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점 위기보다 득점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었다는, 즉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탄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저희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을 저희 모델에 넣고 가상으로 1만 번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뭘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핀란드가 그 막강한 미드필드를 앞세워서 공격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존 14 지역을 장악할 확률이 무려 71.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도 시뮬레이션에 반영했는데요. 카보베르데는 피로가 쌓여서 후반 60분쯤부터 경기력이 뚝 떨어질 걸로 예측됐어요. 반대로 핀란드는 경기 막판 15분에 오히려 기대 득점 창출 능력이 2.4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변수들을 싹 다 종합해서 순수 전력 지수 PI 점수를 내봤는데요. 이건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카보베르데가 80.8점, 그런데 핀란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45.0점입니다. 이 점수 차이는 당연히 예상 기대 득점으로도 이어지겠죠? 카보베르데는 경기 내내 0.81골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핀란드는 1.94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순수하게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한 가장 확률 높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꼽은 1순위 예측은 바로 핀란드의 승리입니다. 저희 모델이 계산한 적중 확률은 53.7%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스코어는 2대0 핀란드의 승리입니다. 아마 핀란드가 미드필드를 꽉 잡고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핵심 선수가 빠진 데다 지쳐있는 카보베르데 수비진을 후반전에 무너뜨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2순위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1대1 무승부입니다. 확률은 27.4% 정도 되고요. 이 경우는 카보베르데가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선제골을 먼저 넣고 그 후에 핀란드가 따라잡는 그림을 가정한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더 우월한 선수단 퀄리티, 확실한 전술적 우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체력적인 이점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핀란드의 승리를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